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 명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특허 침해 판별 영상에서 구성 요소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성 요소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특허 명세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앞에서 이 두 가지 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의자를 통해서 구성 요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하시려면은 내가 생각해낸 발명에 있어서 구성 요소를 잘 나누셔야 돼요. 이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자를 이용을 해서 하나씩 그럼 살펴볼게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의자를 살펴보면요. 이 의자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가 하나로 합쳐져서 완성이 된 발명이에요. 어떤 구성 요소냐면 하나는 누군가가 앉았을 때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인 거예요. 이 지지하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방석이죠. 의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지지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사람들이 앉았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높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지지부 A는 하나의 독립적인 구성 요소가 돼요. 그리고 이 지지부 위에 있는 엉덩이 받침부, 화면에서는 거치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명칭은 발명을 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가져다 쓰셔도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지지부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거치부라고 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거치부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가 하나로 결합이 돼서 이러한 의자가 완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자는 A 플러스 B로 구성된 발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에 있던 의자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의자는 구성 요소가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어떠한 구성 요소가 추가가 됐나요? 맞습니다. 바로 등받이부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앞에서 봤던 의자에는 이 등받이부가 없죠. 하지만 지금 두 번째 본 의자는 등받이부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 등받이부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사람의 몸을 기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죠. 앞에 지지부하고 거치부하고 기능을 비교했을 때 동일하나요? 즉,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하나로 합쳐져서 발명이 완성이 된 그러한 의자인 거죠. 그래서 이 발명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구성이 되는 그러한 발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지부는 일정 높이까지 띄워주는 기능을 하고요. 거치부는 엉덩이가 지탱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받침부는 등을 편안하게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의자는 구성 요소가 총 몇 개다? 3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 요소를 이용을 해서 특허 침해를 다시 한 번 더 판별을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의자는 구성 요소가 3개라는 거죠. 3개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제외를 하고 누군가가 발명을 실시를 하면 이건 이제 특허 침해가 아닌 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 요소를 최소화해서 특허 명세서로 작성을 해야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쪼개서 각각의 발명들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청구항에서는 A 플러스 B의 발명, 그 다음 두 번째 청구항에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발명, 이렇게 해서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내 특허 명세서에 침해가 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너무 억지스럽게 구성 요소를 없애는 것도 안 돼요. 예를 들면 거치부가 없어요. 지지부하고 받침부로만 구성이 된 발명을 명세서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발명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의자를 특허로 출원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발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성 요소를 구성을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발명을 완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끼리 묻고 나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이해가 잘 되시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이렇게 구성 요소가 나뉘어진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셔도 개인 발명가 입장에서 변리사님들과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니까요. 깊이 있게 내가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셔도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구성 요소가 나뉘어지고 최소한의 구성 요소로부터 청구항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된다 정도만 이렇게 아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할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